산화원원 적정이 그 뭐 아무래도 전기화학적인 내용이어서 뭐 나온 김에 그 한동안 전기화학과 관련된 그 심층 문제 몇 개를 그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심층에서는 전기화학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전기화학이 무엇과 관계가 있죠? 에너지와 관계가 있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에너지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교수들이 머릿속에 그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입시 문제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됐건 뭐 서울대가 됐건 포항공대가 됐건 그 뭐 이렇게 심층 치는 학교들에서는 화학 문제로 전기화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출제되었던 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전기화학적 테크닉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CO2 얘를 없애려고 하는 그 뭐냐면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CO2를 왜 없애려고 할까요? 바로 얘가 그 유명한 무슨 기체니까요? 온실 기체. 하지만 뭐 우리가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데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 그냥 기술 개발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기술 개발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바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를 환경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바로 전기화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다른 것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간 산성 조건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자유전자죠? 자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전기 에너지. 얘를 활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다른 유기물로 바꾸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다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뭐 1번 문제에서 파생되는 건지라 요것만 풀어버리면 2번, 3번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반응식으로부터 이런 전기화학적인 테크닉으로부터 이 이산화탄소로부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주어진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주어진 반응성의 완성, 가장 기본적으로 뭘 맞춰야 됩니까? 반응식을 완성하는 건. 반응식을 완성하는 건 당연히 뭘 맞추어 줘야 됩니까? 개수를 맞춘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개수를 맞춘다, 이거는 화학의 전문 용어입니까? 전문 용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반응식이 있는데 양변의 개수를 맞춰야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문 용어입니까? 전문 용어 아닙니까?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양변의 화학 양론 개수를 일치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원리입니까? 바로 질량 보존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첫 번째 양변의 질량 보존을 성립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화학에서 질량 보존은 어떻게 서술됩니까?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은 어떻게 표현돼요? 만약에 그 면접 자리에서 교수가 재성 질량 보존 설명해 보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심층 자리에서 질량 보존이 뭐예요? 라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 아, 변한 질량이 같다.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 뭔가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 단어를 쓰는 거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뭔가를 정의하라고 할 때는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죠. 그러면 질량 보존을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는 게 좋겠어요? 바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화학자가 원하는 질량 보존의 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건 고유한 질량들을 갖잖아요. 그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유지가 되면 질량은 자연스럽게 그래요. 정답 왜요? 벌레. 알겠습니다.
갑자기 정의가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그래. 그래. 재성아, 저 벌레 빨리 먹어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유지된다. 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 잘 보세요. 은근히 미지수가 좀 많습니다. m도 있고요. xy도 있고요. n도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m, n 얘네들을 뭐로 바꿀 수 있느냐? 여기 x, y 등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방정식이라고까지 하면은 뭐 조금 뭐 거창하지만 뭐 여하튼 간단히 더하기 빼기 해주면 여기에 있는 m하고 n 정도는 어떻게 주어져 있는 x, y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x하고 y 얘네들을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어떻게 결정해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x하고 y는 결국 여기 주어져 있는 반응식의 화학양론 개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자식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원자의 개수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화학양론 개수, 화학양론 개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값이 뭐이면 되겠어요? 이 값이 뭐이면 되겠어요? 0이거나 자연수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조건들을 자꾸 찾아주는 거냐면 요 값들 혹은 요 값이 0 혹은 자연수 그리고 0 혹은 자연수가 되도록 여기에 있는 x하고 y를 결정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 제한 조건은 뭘까요? 이 x하고 y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제한 조건. 이게 지금 화학양론 개수잖아요. 화학양론 개수니까 0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0이면 예를 들어서 생성물 중에 물이 없을 수 있는 거지. 없어도 이산화탄소를 다른 걸로 변형시킨 거니까. 0이어도 되고 뭐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뭐래도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뭐는 안 되겠어요? 뭐는 안 되겠어요? 화학양론 개수니까 뭐는 안 되겠어요? 음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 y가 맨큼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y가 하나일 거란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y가 0이거나 1이거나 2인 경우에 대해서 이 값들도 뭐이면 되겠어요? 0보다 큰 자연수 조건을 만족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 뭐겠어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 뭐겠어요? 뭐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 뭐겠어요? 이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x도 구했고 y도 구했어요. 뭐냐면 수학 시간에 배운 일종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건 단순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화학적인 논리잖아요. 그럼 부정방정식에 뭐 어떤 논리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겠어요? 옥텟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x도 구하고 y도 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x도 구하고 y도 구해서 넣었어. 넣었는데 막 생뚱맞은 거 만들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옥텟을 적용을 해서 x하고 y가 어떻게 조절이 되면 얘가 옥텟을 잘 만족하겠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 최종적인 이 물질을 판단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시 중 첫 번째 둘 다 0, 0. 사실은 이제 y가 0일 때 x가 0인 걸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x하고 y 다 0 넣는다고 치자. 그럼 여기다가 0, 0, 0, 0, 0, 0 넣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짜잔,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뭐로 바꾸어 준 거예요? 짜잔, 이런 식의 탄소로 바꾸어 준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탄소화합물, 그냥 탄소 얘는 옥텟 만족하나요? 그냥 탄소 덩어리 옥텟 만족하나요? 그냥 탄소 덩어리 옥텟 만족하나요?
그냥 탄소 덩어리 옥텐 만족하나요? 옥텐 만족하지요. 옥텐 만족하지요. 탄소 덩어리. 보통 상태가 뭐? 보통 상태가 고체인 경우가 많다고요. 탄소가 고체로 존재할 때 그 안에서 탄소들은 옥텐 만족하나요? 네, 정확하게 만족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그 탄소 덩어리로만 돼 있는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누구? 다이아몬드. 아시겠죠?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구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구조 어떻게 생겼어요? 다이아몬드 구조 어떻게 생겼어요? 다이아몬드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학교 내신 기출로 나온 적 있거든요. 여러분 중간고사에 나온 적 있어요. 외워야지. 다이아몬드 구조 어떻게 된 건지.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 구조에 대해 설명해 보셔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왠지 아세요? 그 입시에서 다이아몬드 구조 설명해 보세요. 이게 나와요. 왠지 아세요? 화학원 교과서에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 화학원 교과서에 보면 그 뭐 간단한 탄수화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그림이 이게 나와요. 그럼 그렇게 그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게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게요? 아, 그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이 이 그림을 다 외우고 있구나라고 교수들은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교수들은 교과서를, 교수들 그 입시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나는 그쪽 일에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교수들 어떻게 문제 만드냐면, 여러분들 입시 문제다라고 하면 어쨌건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소스는 뭐가 돼야 되냐면 국정교과서가 돼야 돼요. 입시 문제는. 영재학교를 나오건 뭐 과학고를 나오건 관계없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교과서예요. 그러면 교수들은 그 교과서 우선 봐요. 쓱 봐요. 쓱 보면 교수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학생들은 전부 다 암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 만드는지 아세요? 그 보다가 갑자기 교과서에 나오는 뭐 결합에너지 이런 걸로 문제를 만듭니다. 표 있잖아요. 표. 그 다음에 결정구조 그림, 뭐 모델 이런 걸 보고 문제를 만듭니다. 왜?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러면 다이아몬드 구조가 어디에 나온다? 다이아몬드 구조는 심지어 하이탑 화학초에도 나오거든. 그럼 외우고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해 볼게요. 바로 우선 탄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요 동그랗게 쓴 게 탄소 원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원자가, 자, 지금 흰색으로 그린 보조선은 정육면체입니다. 영어로 큐빅. 그러면 이 흰색으로 그린 보조선은 큐빅인데 이렇게 원자가 곡지점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면의 중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이것만 보면 무슨 배열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런 걸 면심입방이라고 하죠. 면심입방.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 탄소는 우선 면심입방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면심입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면심입방일까요? 면심입방이 아닐까요? 면심입방 아닙니다. 아시겠죠? 면심입방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탄소가 또 배치를 합니다. 또 배치를 합니다. 어디서 또 배치를 하느냐? 요 흰 보조선이 정육면체인 건 알겠죠? 이 정육면체를 여기 중간에 보조선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갈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조그만 요 하나의 구획도 정육면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8등분으로 해놓은 모습을 지금 모델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때 또 다른 탄소가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 바로 예쁘지가 않네.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연결하는 3차원 대각선 보이시죠? 3차원 대각선. 그 다음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연결하는 3차원 대각선의 교점. 무슨 말이겠죠? 의 교점에 탄소가 한번 더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겠죠? 탄소가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놈의 탄소가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탄소와 이렇게 요렇게 공유결합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렇게 공유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혜성아 몇 도? 그렇지. 109.5도. 그리고 우리 예전에 엄청나게 했던 혼성오비탈 혼성오비탈 sp3 아시겠죠? sp3. 그러면 이 탄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결합선 몇 개 나가고 있어요? 결합선 몇 개 나가고 있어요? 결합선 4개 나가고 있죠. 탄소가 결합선 4개. 재성아, 탄소가 결합선 4개면 뭘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 탄소는 옥텟을 만족합니까? 네, 만족한다고. 무슨 말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때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것만 따로 떼서 그렸어요. 요것만 따로 떼서. 자, 요것만 따로 떼서 그리면 이때 탄소를 그려놓고 요 조그만 큐빅의 요 3차원 요 3차원 대각선의 곡지점에 또 다른 탄소가 뚜시. 그럼 이때 여기서 이해하고 이해가 공유결합, 이렇게 공유결합, 요렇게 공유결합. 보이시죠? 보이시죠? 좋아.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놈만 따로 떼서 뿅 그린 건데, 이런 탄소가 지금 하나만 그려놨거든요. 내가 하나만 그려놨거든. 근데 이 탄소가 이 정육면체 안에 총 몇 개 있을까요? 이게 내가 좀 뭐냐면은 다 그려주고 싶지만 이게 아무래도 칠판 평면에다가 3차원 입체 구조 그리는 건 쉬운 거예요. 상당히 곤란해요. 곤란하기 때문에 다 그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그린다라고 하면 더 정신없어요. 더 정신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만 배치가 되면 면심입방인데 그 면심입방 자리에 얘네들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 더 들어가 있는 요 탄소가 이 안에 총 몇 개 있겠냐고. 저 안에 자, 해석 몇 개? 몇 개 있을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몇 개 있을까? 똑같은 모습이어야 돼. 요거를 그대로 들어서 딱 평행이동 시키면 요 놈이 나올 거 아니야. 그 평행이동 시킬 수 있는 게 이 안에 딱 몇 개가 있어. 몇 개? 자, 동료 이 안에 몇 개 있을까? 해석 몇 개 있을까? 4개. 진짜로? 네. 5개 아니에요? 4개 맞아? 바로 봐. 요 모습이 이 안에 4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탄소가 들어가는 이 자리를 결정구조에서는 무슨 자리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T 플러스 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학에서는 이렇게 탄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자리들을 이런 기하학적 특징을 따라서 T 플러스 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면심입방 비슷한 구조에서는 T 플러스 자리가 몇 개가 나타나냐면 총 4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잘 봐요. 이렇게 탄소 2개가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자리는 이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 그럼 요 둘 사이와 관련된 무게중심 자리가 얘랑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런 위치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되죠. 즉 요거와 요거 사이에 무게중심 자리가 있거든요. 그놈이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배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녀석이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요 녀석이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만드는 무게중심에 이 녀석이 또 평행이동해서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몽창 그렸다가는 정신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조금 더 예쁘게 그려져 있는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를 뭐냐면 보시고 거기서 생각하는 게 좋고요. 칠판에는 더 그리는 게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요런 탄소 자리가 총 몇 가지가 있다? 4자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요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체온 비율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우선 뭐 가정을 하나 해야 되겠죠. 뭐라고? 요 공의 반지름.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색으로 쓸까? 그래. 너님의 반지름을 R이라 합시다. 공의 반지름 R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잘 보시면 얘가 요 T 플러스 자리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놈하고 이놈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얘하고 얘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뭐를 다 만족하고 있는 거죠? 옥텟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얘하고 얘가 뭐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무슨 결합? 그렇지. 얘네들은 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다이아몬드 안에서 얘 모두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원자 간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자 간 결합이 있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어디론가 치우쳐 있다, 그런 것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둘 사이가 아까 혜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 사이가 완전히 접해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곡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 2배가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까지의 대각선 길이 얼마인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 길이는 그것의 2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정사면체의 무게중심은 이 정육면체의 무게중심이랑 같을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뭐라고요? 2분의 A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R을 써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응. 그렇지. 이거겠죠? 자, 왜냐하면 정육면체의 특징, 뭐야? 정육면체의 특징. 한 변 길이가 2일 때 2차원 대각선 길이는? 한 변 길이가 1일 때 2차원 대각선 길이는 루트 2, 3차원 대각선 길이는 루트 3.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R이면 얘는 루트 3분의 4R이겠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요거의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8R 오버 루트 3. 알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곡지점에 있으면 공 몇 개로 카운팅 돼요? 곡지점에 있으면 공 8분의 1개로 카운팅이 되죠? 그 다음 면의 중심에 있으면 몇 개로 카운팅이 돼요? 절반으로 카운팅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t 플러스 자리에 들어가면 몇 개로 카운팅이 되겠어요? 1개로 카운팅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 저 유니셀 내부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 총 개수 카운팅 하세요. 몇 개? 동영 몇 개? 이거 8분의 1, 2분의 1, 하나 이렇게 치면 이 안에 총 공 몇 개 들어가 있어요? 8개.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변 길이가 루트 3분의 8R이고 반지름 R인 공이 이 안에 8개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요 채우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공 하나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그런 공이 몇 개 들어있다고요? 8개. 그런데 이 유니셀 부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래서 쭉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루트 3 파이 나누기 16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7, 뭐 3.1 넣고 계산을 하면 대략 몇 프로 나오냐면 34% 정도가 나와요. 34%. 아시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밀도가 낮은 편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이게 면심이빵 같은 경우는 채우기 비율이 한 74%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대 비율 74%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밀도가 낮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환원 반응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구조, 바로 다이아몬드의 구조 이키마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1 했고 두 번째 2. 자, 다이아몬드 말고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래파이트가 있죠. 그래파이트. 여러분 그래파이트 구조 기억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판상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 그 판상 구조. 이것도 이제 그래파이트에 대한 구조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파이트 구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파이트 여기서 끊기는 좀 그런데 그래파이트가 할 말이 좀 많아요. 그 그래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핀? 그 그래핀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핀이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뒤틀려져 쌓여 있거든요. 그 뒤틀려져 쌓여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입시에서도 잘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그래핀 혹은 그래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찾아보고 와도 좋고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